상견례 자리에서 나를 시골 아줌마라 비웃던 그들. 내 옷, 내 집안, 내 과거까지 조롱하던 그 사람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내가 그들이 납품받는 회사의 상무이사라는 걸. 그날 내가 꺼낸 명함 한 장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서진은 거울 앞에서 세 번째 옷을 갈아입었다. 베이지색 니트에 검정 슬랙스? 너무 평범한가? 다시 옷장을 열었다가 한숨을 쉬었다. 오늘은 민수와 사귄 지 1년 만에 처음 갖는 상견례 자리였다. 민수는 어젯밤 전화해서 말했다. 우리 부모님은 좀 전통적이셔. 너무 튀는 옷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켠이 불편했다. 화장대 위에는 회사 명함이 놓여 있었다. LK글로벌 전략기획본부 상무이사 강서진. 서진은 명함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민수 부모님은 자신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것만 알고 계셨다. 정확한 직급은 말하지 않았다. 민수가 먼저 말했었다. 부모님이 여자가 너무 잘 나가면 부담스러워하셔. 그냥 적당히만 말하자. 서진은 그때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해하려 했다.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어머니께 선물 받은 까르띠에 시계. 이것도 너무 튀려나. 서진은 시계를 빼고 저렴한 쿼츠 시계로 바꿔 찼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 대신 어딘가 움츠러든 여자가 서 있었다. 핸드백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보였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찍은 대학 졸업사진.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서진아, 내가 누구한테든 주눅들 이유는 없단다. 서진은 사진을 쓰다듬었다. 현관문을 나서며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괜찮을 거야. 민수네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실 거야. 그런데 왜일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려가는 동안 가슴 한켠에 이상한 예감이 스며들었다. 마치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 같은, 평가받으러 가는 것 같은 기분.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상견례는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잖아. 평가가 아니라.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다. 레스토랑은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었다. 민수 아버지가 예약했다고 했다. 서진이 도착했을 때 민수네 가족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수 아버지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다부진 체격의 남자였고 어머니는 명품 핸드백을 옆에 둔 채 단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민수 옆에는 형이라고 소개받은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강서진입니다. 서진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민수 어머니가 위아래로 서진을 훑어보았다. 그 시선이 옷차림에서 멈췄다. 어머, 생각보다 수수하게 입으셨네요. 요즘 여자애들은 다 화려하게 입던데. 서진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편한 옷이 좋아서요. 민수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그게 좋지. 여자가 너무 화려하면 보기 안 좋아. 자리에 앉자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민수 어머니가 물었다. 서진 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서진이 대답했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방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세요. 순간 테이블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민수 형이 코웃음을 쳤다. 아, 지방이요? 어디 쪽이에요? 충북 제천입니다. 민수 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제천, 거기 시골 아닌가요? 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민수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민수 아버지는 개의치 않았다. 요즘 시대에 지방 출신이 어때서? 중요한 건 서진 씨가 뭘 하느냐지. 그는 서진을 바라봤다. LK글로벌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 하세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략 기획 쪽 일을 합니다. 아, 사무직이구나. 여직원들 많이 뽑더라고. 요즘 대기업들. 민수 형이 거들었다. 근데 서진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민수랑 동갑이면 33? 예, 맞습니다. 33이면 결혼 좀 늦은 편 아닌가요? 요즘 여자들 커리어 쌓는다고 결혼 미루는데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는 좀. 민수가 형을 말렸다. 형, 그만해.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서진은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수 가족의 대화는 주로 자신들의 이야기였다. 민수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견 제조업체 이야기, 민수 형이 그 회사에서 이사로 일하는 이야기, 최근에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더 샀다는 이야기.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다. 끼어들 틈이 없었다. 민수 어머니가 갑자기 물었다. 서진 씨, 혹시 영어 할 줄 아세요? 네. 업무상 자주 사용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 민수는 미국에서 MBA 했거든요. 영어는 원어민 수준이죠. 나중에 애들 낳으면 영어 교육은 민수가 시키면 될 것 같네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이 영국 본사와 매주 화상회의를 한다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나저나 서진 씨 어머니가 카페 하신다고요? 민수 어머니가 다시 화제를 꺼냈다. 힘드시겠어요. 나이 드셔서 일하시려면. 괜찮으세요. 일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도 딸이 벌이가 있으면 좀 쉬시게 해드려야죠. 우리 집은 제가 일 안 한 지 20년 넘었어요. 남편이 벌어오니까 집안일만 하면 되죠. 그 말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민수 아버지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서진 씨 회사 월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요즘 대기업 여직원들도 꽤 받는다던데. 서진이 당황해하자 민수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그런 건 좀. 뭐가 어때? 결혼하려면 경제적인 부분도 얘기해야지. 우리 민수 연봉이 1억이 넘거든. 서진 씨는? 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연봉은 민수보다 많았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 말을 꺼내는 게 옳을까? 적당히 받습니다. 서진이 애매하게 대답했다. 민수 형이 비웃듯 말했다. 적당이라는 게 6천? 7천? 뭐 어쨌든 결혼하면 집안일 해야 하니까 월급은 중요하지 않겠네요. 서진의 뺨이 화끈거렸다. 민수가 형의 팔을 쳤다. 형, 진짜 그만해. 하지만 민수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래요. 여자는 현모양처가 제일이죠. 디저트가 나올 무렵 민수 어머니가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는 전통 혼례를 생각하고 있어요. 패백도 제대로 하고 이쪽 친척들도 많거든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 쪽은 친척이 많지 않아서요. 작은 결혼식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작은 결혼식? 민수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서 결혼하는데 초라하게 할 순 없죠. 민수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비용 문제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많이 낼 테니까. 대신 서진 씨 쪽에서 예단은 제대로 준비해 주셔야죠. 예단이요? 당연하죠.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는 건데. 최소한 3천만 원어치는 해야 체면이 서죠. 서진은 숨이 막혔다. 어머니의 카페 월 매출이 300만 원 정도였다. 3천만 원은 1년치 수입이었다. 저희 어머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으셔서. 서진이 말을 흐렸다. 민수 형이 차갑게 말했다. 그럼 서진 씨가 준비하시면 되잖아요. 직장 다니시니까. 하지만 저도 학자금 대출 갚고 있고. 학자금 대출?
민수 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렸다. 아니, 30이 넘어서 아직도 빚이 있어요? 부모가 학비도 안 대줬나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는 서진이 대학교 2학년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다. 보험도 없었다. 서진은 학자금 대출과 아르바이트로 대학을 졸업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학점 4.0을 유지했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다. 졸업 후 LK글로벌에 입사해서 10년 동안 미친 듯이 일했다. 그렇게 상무이사까지 올라왔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과정을 부모 찬스 없는 불쌍한 집안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서진이 가까스로 말했다. 민수가 서진의 손을 잡았다. 서진아, 괜찮아? 하지만 민수의 손은 차가웠다. 그는 부모님께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저 미안하다는 눈빛만 보낼 뿐이었다. 서진은 그 순간 깨달았다. 민수는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아니, 지켜줄 수 없는 사람이었다.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자리를 뜬 서진은 복도에서 잠시 벽에 기댔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화장이 지워지면 안 됐다. 핸드폰을 꺼냈다. 문자가 여러 통 와 있었다. 영국 본사에서 온 긴급 메일, 내일 오전 이사회 자료 검토 요청, 협력사 미팅 일정 확인. 평소에 서진이라면 즉시 답장을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기력이 없었다. 거울을 보았다. 수수한 옷을 입고 저렴한 시계를 찬 움츠러든 여자가 서 있었다. 이게 나인가? 서진은 자신에게 물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회사에서는 수십억짜리 계약을 결정하고 임원회의에서 당당하게 발언하는 사람이 왜 이 자리에서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있을까? 사랑 때문에? 민수를 잃고 싶지 않아서? 복도 저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 가족이 있는 룸 쪽이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서진은 무의식 중에 그쪽으로 다가갔다. 민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솔직히 좀 실망이야. 사진으로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직접 보니까 그냥 평범한 동네 아줌마 같아. 민수 어머니가 동의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스타일도 없고 우리 민수 좋은 대학 나왔는데 저런 애랑. 민수 형의 목소리. 그래도 뭐 순하게 생겨서 시키는 대로 할 것 같긴 해요. 요즘 여자들 자기 주장 강한 애들 많잖아요. 그건 그래. 순종적인 게 제일 중요하지. 민수 아버지가 말했다. 학벌도 별로고 집안도 별로지만 뭐 우리 집안 며느리면 충분하지 않겠어? 웃음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부모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심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민수 어머니가 대꾸했다. 민수야, 너 결혼하면 회사 이사 자리 주기로 했잖아. 아빠 회사 나중에 다 내 거야. 근데 며느리 하나 제대로 못 고르면 어떡해. 민수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작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뒤돌아섰다. 가슴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명료한 깨달음. 나는 이 사람들에게 사람이 아니다. 며느리라는 역할, 순종적인 부속품일 뿐이다. 서진은 핸드백을 열었다. 그 안에 명함 케이스가 있었다. LK글로벌 전략기획본부 상무이사 강서진. 서진은 명함을 한 장 꺼내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서진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져 있었다. 민수 어머니가 이미 결혼 날짜까지 정해놓고 있었다. 내년 봄으로 하면 어때요? 3월 말쯤?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진을 바라봤지만
서진은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서진 씨, 결혼하면 회사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민수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네. 우리 집안 며느리가 직장 다니는 건 좀 그래요. 살림이나 제대로 하고 손주 낳아서 키우는 게 여자 본분이죠. 민수 형이 거들었다. 맞아요. 요즘 애들 어린이집 맡기면 버릇 없어진다니까요. 엄마가 직접 키워야죠. 서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10년. 그녀가 이 자리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수없이 밤을 새웠고 주말도 없이 일했다. 남자 상무들 사이에서 유일한 여성으로 살아남기 위해 2배로 일했다. 승진할 때마다 여자라서 쉽게 올라갔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럴 때마다 실력으로 증명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걸 그만두라고 말하고 있었다. 제 일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서진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다. 민수 아버지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뭐라고요? 제 커리어는 제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민수 어머니가 코웃음 쳤다. 커리어? 사무직 하나 하면서 무슨 커리어예요? 그까짓 거 관두고 우리 집안 며느리 하는 게 훨씬 낫죠. 그 말에 서진에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올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숨을 참았다. 아직은 아니다. 민수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어머니, 서진이도 의견이 있으니까. 민수야, 넌 빠져. 민수 아버지가 아들을 제지했다. 여자 교육은 어른들이 하는 거야. 내가 나서서 버릇 망치면 안 돼. 여자 교육. 그 단어가 서진의 귓가에 맴돌았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민수 아버지와 시선이 마주쳤다. 사모님, 혹시 LK글로벌이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서진이 조용히 물었다. 민수 어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야 대기업이죠. 그게 왜요? 그럼 LK글로벌의 주요 협력사가 어디인지는 아십니까? 서진의 목소리에 뭔가 달라진 기운이 감돌았다. 민수 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렸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요? 서진은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민수 가족의 시선이 일제히 명함으로 향했다. 명함 위에는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LK글로벌 전략기획본부 상무이사 강서진. 민수 형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상무이사?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 어머니가 명함을 집어들었다. 이게 진짜예요? 서진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차갑고 담담한 미소였다. 민수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제조업계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었다. LK글로벌의 상무이사가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 그것은 단순한 직급이 아니었다.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협력사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실질적 권력, 그리고 민수 아버지의 회사 대성산업은 바로 LK글로벌의 3차 협력사였다. 혹시 대성산업 아시나요? 서진이 조용히 물었다. 민수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지난달 Q3 협력사 평가에서 대성산업의 납품 품질 점수가 많이 떨어졌더군요. 불량률이 전분기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서진은 마치 회의실에서 보고하듯 또박또박 말했다. 민수 형이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그걸 어떻게 해? 저희 본부에서 분기마다 협력사 관리 보고서를 받습니다. 대성산업은 우리 직접 거래처는 아니지만 2차 협력사인 한솔테크를 통해 부품을 납품받고 있죠. 한솔테크 구매팀장이 제 대학 후배입니다. 서진의 말은 정확했고 냉정했다.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다. 민수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했던 시골 아줌마가 사실은 남편 회사의 생사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다. 민수가 창백한 얼굴로 서진을 바라봤다. 서진아, 왜 이제야? 왜 말 안 했냐고요? 서진이 민수를 바라봤다. 당신이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부모님이 부담스러워 하신다고. 민수 아버지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서진 씨. 아니, 상무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오해가 아닙니다. 사모님께서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살림이나 하라고 하셨죠. 말씀대로라면 저는 지금 당장 퇴사 의사를 밝혀야겠네요. 아, 아니, 그건. 민수 어머니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사 대접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모두가 서진을 바라봤다.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 후보가 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만나러 온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만난 건 가족이 아니라 평가자들이었습니다. 서진은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민수가 황급히 서진의 팔을 잡았다. 서진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서진은 민수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할 얘기가 있나요? 민수의 눈에 당황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부모님이 원래 좀 전통적이셔서 내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전통적인 것과 무례한 것은 다릅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당신 어머니는 제 학벌을 무시했고 당신 아버지는 제 집안을 깔봤어요. 당신 형은 제 나이와 빚을 문제 삼았죠. 그리고 당신은 서진은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단 한마디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도 힘들었어. 부모님 뜻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아서. 힘들었다고요? 서진이 작게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민수 씨, 저는 21살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조의금 봉투를 세며 학비를 계산했어요. 25에 취업해서 밤마다 사무실에 남아 공부했죠. 30에 과장이 됐을 때 남자 동기들은 여자라서 쉽게 올라갔다고 수군댔어요. 서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다. 32에 차장이 됐을 때 상사는 결혼은 언제 하냐고 물었어요. 일을 잘해도 실적을 내도 저는 항상 여자였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증명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상무이사까지 올라왔어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당신이 부모님 눈치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싸움이었어요. 민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무님, 진정하십시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서진 씨가. 아니, 상무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서진은 차갑게 웃었다. 알았으면 달라졌을까요? 제가 상무이사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다면 존중해 주셨을까요? 민수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에요.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서진이 말을 이었다. 다만 태도가 달랐겠죠. 겉으로는 존중하는 척, 속으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잘 나가면 문제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평범한 사무직이라고 생각하셨을 때가 더 솔직하셨던 거예요. 본심을 보여주셨으니까. 민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 씨, 아니 상무님. 오해예요. 우리는 그냥. 사모님. 서진이 말을 끊었다. 혹시 아까 화장실 갈 때 복도에서 들었던 말씀 기억하세요? 평범한 동네 아줌마 같다고 하셨죠. 순하게 생겨서 시키는 대로 할 것 같다고도 하셨고요. 민수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건 제가 괜찮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셨을 테니까요. 서진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제가 오늘 녹음은 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하지만 이 대화의 내용은 제 기억에 또렷이 남을 겁니다. 민수 형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이게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 전달이에요. 저는 LK글로벌 상무이사입니다. 대성산업과 직접 거래하지는 않지만 제 한마디면 한솔테크 구매팀의 방침이 바뀔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사적 감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저는 누구한테도 무시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 어머니도, 제 고향도, 제가 걸어온 길도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걸 무시한 건 당신들의 편견이었고, 그 편견은 당신들의 무지에서 나온 거예요. 테이블 위에 접시가 미세하게 떨렸다. 민수 형이 실수로 테이블을 친 것이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서진은 민수를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민수 씨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더군요. 존중이 없는 사랑은 그냥 집착일 뿐이에요. 당신은 저를 사랑했지만 존중하지는 않았어요. 민수가 입술을 떨었다. 서진아. 그리고 당신 가족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며느리감, 손주 낳을 도구, 집안일 할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서진은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오늘 식사 비용은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제 마지막 예의니까요. 서진이 카운터로 향하자 민수 아버지가 뒤따라왔다. 상무님,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존댓말이 섞여 있었다. 서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카운터 직원에게 카드를 건네며 말했다. 테이블 7번이요. 아니, 제가 낼게요. 제가. 민수 아버지가 황급히 지갑을 꺼냈다. 됐습니다. 서진의 말은 단호했다. 이미 결제 진행 중입니다. 카드 승인이 떨어지고 영수증이 출력됐다. 서진은 영수증을 받아 핸드백에 넣었다. 민수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상무님, 오늘 일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서진이 돌아봤다. 사장님께서 실수하신 건 아니에요. 본심을 드러내신 거죠. 저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더 힘들었을 테니까요. 민수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도 혹시 회사 일에 영향을 미치시는 건 아니겠죠? 서진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결국 걱정하는 건 그거였다. 아들의 결혼도 며느리의 상처도 아니었다. 자기 회사였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적 감정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대성산업의 납품 품질이 개선되면 평가 점수도 오를 겁니다. 그건 실력으로 증명하시면 돼요. 하지만 한 가지 조언 드리겠습니다. 서진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시골 출신이라고, 여자라고, 평범해 보인다고 무시하면 언젠가 큰 코 다칩니다. 오늘처럼요. 민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진은 그를 지나쳐 레스토랑 문으로 향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답답했다. 분노도 슬픔도 후회도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한 감정은 해방감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그 짐의 이름은 착한 여자 노릇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서진은 받지 않았다. 연달아 문자가 왔다. 서진아, 미안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부모님한테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
서진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이미 끝난 일이었다. 기회는 오늘 있었다. 민수는 그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다.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서진아, 내 가치는 내가 정하는 거야. 남들이 정하는 게 아니야. 서진은 작게 웃었다. 아버지 말이 맞았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불을 켜고 거울을 봤다. 수수한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빛은 달랐다. 움츠러들지 않았다. 서진은 옷을 갈아입고 까르띠에 시계를 다시 찼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와인을 한 잔 따랐다. 혼자 건배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잠을 설쳤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다. 거울 속 자신은 어제의 그 여자가 아니었다. 네이비 수트에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당당한 표정. 이게 진짜 나다. 서진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회사에 출근하자 비서 윤희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상무님,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세요. 서진이 미소 지었다. 그래. 네. 뭔가 더 당당해 보이세요. 윤희의 말에 서진은 작게 웃었다. 당당해진 게 아니라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온 것뿐이었다. 잠시 잃어버렸던 자신을. 이사회 자료를 검토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 어머니였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여보세요. 상무님. 민수 어머니의 목소리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서진은 아무 말 없이 들었다. 민수가 밤새 울었어요. 제 잘못이라고, 부모님 때문에 서진 씨를 잃었다고. 민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정말로.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사모님, 서진이 조용히 말했다. 사과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드릴 수 없어요. 왜요? 제가 진심으로. 진심이 아니라서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사모님은 제가 상무이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과하시는 거예요. 만약 제가 정말 평범한 사무직이었다면 이 전화 안 하셨을 거예요. 민수 어머니는 부정하지 못했다. 그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면 어제처럼 무시했어도 사과하셨을까요? 긴 침묵이 흘렀다. 민수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봐요. 결국 사모님이 존중하시는 건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 직함이에요. 상무이사 강서진은 존중하지만 그냥 강서진은 존중 안 하시잖아요. 서진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사실이었다. 저는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제 가치가 명함에 쓰인 직함에 달려있는 관계는요. 하지만 민수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민수 씨는 저를 사랑했을지 몰라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서진은 전화를 끊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모님, 며느리를 구하시는 게 아니라 동반자를 찾으세요. 아드님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전화를 끊었다.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서류에 집중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게 맞는 선택이었다. 자신을 지키는 것, 자신의 가치를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사랑보다 중요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의 사랑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까. 점심시간 윤희가 노크를 했다. 상무님, 한솔테크 구매팀장님께서 미팅 요청하셨는데요. 무슨 일로? 대성산업권 때문이래요. 품질 개선 방안 논의하고 싶다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 화요일로 잡아줘. 객관적으로 평가할 거라고 전해주고. 윤희가 나가고 서진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어제의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중요한 건 앞으로였다. 서진은 다이어리를 펼쳤다. 다음 달 런던 출장, 신규 프로젝트 론칭, 임원 워크쇼. 할 일이 산더미였다. 그리고 그게 좋았다. 일은 배신하지 않았으니까. 휴대폰에 또 문자가 왔다. 민수였다. 서진아, 나 지금 회사 그만두고 너한테 갈게. 부모님이랑도 연 끊을게. 그러니까 다시. 서진은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다. 민수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는 부모님이 아니었다. 문제는 민수 자신이었다. 서진은 답장을 보냈다. 민수 씨, 회사 그만두지 마세요. 부모님과도 연 끊을 필요 없어요.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당신이 정말 변해야 하는 건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에요. 여자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는 시선, 그게 먼저예요. 행복하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민수의 번호를 차단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섰다.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혼자여도 괜찮은 여자. 서진은 미소 지었다.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잃는 게 더 외로운 거였다. 3개월이 흘렀다. 서진은 런던 출장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다. 신규 프로젝트도 론칭됐고 실적도 좋았다. 회사에서는 서진의 임원진 승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평온했다. 민수 생각은 가끔 났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어느 금요일 저녁 서진은 대학 동창 모임에 참석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며 웃었다. 그때 친구 하나가 물었다. 서진아, 너 민수랑은 어떻게 됐어? 결혼한다며? 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헤어졌어. 헐, 왜? 민수 괜찮은 애였잖아. 괜찮은 사람이었어. 나한테는 안 맞았을 뿐이지. 서진의 대답에 친구들은 더 묻지 않았다. 분위기가 살짝 어색해졌을 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미안, 늦었어. 그 목소리에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익숙한 얼굴이었다. 대학 동기 이준혁. 준혁은 서진을 보자 활짝 웃었다. 오, 서진이 왔네. 오랜만이다. 서진도 미소 지었다. 진짜 오랜만이다. 몇 년 만이야? 한 4년? 내가 미국 갔다 왔으니까. 준혁은 자리에 앉으며 서진 옆에 앉았다. 잘 지냈어? 응, 너는? 나도. 근데 너 LK글로벌 다닌다며? 대박이다. 준혁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AI 기반 물류 시스템 개발 회사였다. 요즘 투자 유치하느라 바빠 죽겠어. 준혁이 투덜댔다. 서진이 관심 있게 물었다. 어떤 시스템인데? 준혁이 눈을 반짝이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서진은 집중해서 들었다. 흥미로운 기술이었다. 모임이 끝나고 다 같이 나올 때 준혁이 서진에게 물었다. 서진아, 혹시 커피 한잔 할래? 내 의견 좀 듣고 싶은 게 있어. 서진은 시계를 확인했다. 아직 10시였다. 좋아. 둘은 근처 카페로 갔다. 준혁은 노트북을 꺼내 사업 계획서를 보여줬다. 우리 회사가 지금 시리즈 A 투자 유치 중인데 LK글로벌도 관심 있을 것 같아서.
준혁의 설명을 들으며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괜찮은 아이템이었다. 우리 회사 신사업팀에 소개해줄게. 관심 있을 거야. 준혁의 얼굴이 환해졌다. 진짜? 고마워. 그렇게 준혁과의 인연이 다시 시작됐다. 업무 미팅도 하고 가끔 저녁도 먹었다. 준혁은 민수와 달랐다. 서진의 의견을 존중했고 서진이 바쁘면 기다렸다. 무엇보다 서진을 상무이사로 보는 게 아니라 서진이라는 사람으로 봤다. 어느 날 저녁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준혁이 물었다. 서진아, 너 요즘 좀 달라 보여. 달라? 응. 전보다 더 편해 보여.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서진은 웃었다. 맞아. 짐을 내려놨어. 무거운 짐이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 서진은 회사에서 협력사 초청 행사를 주관하고 있었다. LK글로벌이 주최하는 연례 파트너스 데이. 주요 협력사 대표들이 모두 참석하는 행사였다. 서진은 행사 진행을 총괄하는 임원이었다. 행사장에 도착해서 리허설을 점검하던 중 윤희가 다가왔다. 상무님, 협력사 명단 확인하셨죠? 응, 봤어. 그럼 대성산업도 오시는 거 아시죠? 서진의 손이 잠시 멈췄다. 대성산업? 네, 2차 협력사 자격으로 초청됐어요. 서진은 명단을 다시 확인했다. 대성산업 대표이사 박성호. 민수 아버지였다. 서진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다른 협력사들이랑 똑같이 대하면 돼.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불편하시면 제가 괜찮아. 일은 일이니까. 행사 당일 협력사 대표들이 속속 도착했다. 서진은 입구에서 참석자들을 맞이했다. 명함을 주고받고 간단한 인사를 나눴다. 그때 민수 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는 서진을 보자 굳은 표정이 됐다. 상무님, 민수 아버지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서진은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악수는 짧았다. 민수 아버지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서진은 이미 다음 참석자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행사가 시작됐다. 서진은 무대에 올라 개회사를 했다. LK글로벌은 협력사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고 발표는 완벽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중간 휴식 시간, 민수 아버지가 서진에게 다가왔다. 상무님,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서진은 시계를 확인했다. 5분 가능합니다. 민수 아버지는 한적한 복도로 서진을 이끌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근심이 가득했다. 상무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서진의 대답은 짧았다. 민수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민수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소식 듣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민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지금 작은 NGO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렸지만 듣지 않더군요. 서진 씨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수 아버지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저희 회사가 요즘 어렵습니다. 품질 문제도 있었고 경쟁사들이 가격을 낮춰서 한솔테크에서 물량을 줄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진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정기보고에서 본 내용이었다. 상무님, 민수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그날 정말 잘못했습니다. 상무님을, 서진 씨를 무시한 것
평생 후회하고 있습니다. 서진은 그를 조용히 바라봤다. 사장님, 고개 드세요. 민수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사장님이 후회하시는 게 저를 무시한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제가 상무이사였다는 걸 몰랐던 것 때문입니까? 서진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민수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만약 제가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사과하러 오셨을까요? 긴 침묵이 흘렀다. 민수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이 묻어났다. 저는 평생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학벌로, 재산으로, 집안으로. 그게 제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무님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 제가 무시했던 사람이 사실은 저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을 민수가 고스란히 배웠다는 것을. 민수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의 회사에 영향을 미칠 생각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적 감정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민수 아버지의 얼굴에 안도가 스쳤다. 하지만 한솔테크의 결정은 순전히 비즈니스입니다. 대성산업의 품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물량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아니라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서진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기회입니다. 공정한 기회요. 다음 달 품질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결과를 내시면 물량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저희 품질팀에서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으니 신청하세요. 대성산업만이 아니라 모든 협력사에게 열려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진이 명함을 꺼내 건넸다. 담당자 연락처예요. 연락하시면 됩니다. 민수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상무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 아닙니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서진은 시계를 확인했다. 5분이 지났네요. 행사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수 아버지는 다시 한번 깊게 고개 숙였다. 서진이 돌아서려는데 민수 아버지가 말했다. 상무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민수가 행복할까요? 제 욕심으로 회사에 묶어뒀으면 안정적이었을 텐데 지금은 월급도 적은 NGO에서.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사장님, 행복은 안정이 아닙니다.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게 행복이에요. 민수 씨가 그 일을 선택했다면 그게 민수 씨의 행복 아닐까요? 민수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민수한테도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행사장으로 돌아온 서진은 다음 순서를 진행했다. 우수 협력사 시상이었다. 올해의 혁신상은 AI 기반 물류 시스템으로 납품 효율을 30% 향상시킨 기업에 돌아갑니다. 테크노베이션 이준혁 대표님 나와주십시오. 준혁이 무대에 올라왔다. 서진은 미소 지으며 상패를 건넸다. 준혁이 작게 속삭였다. 고마워, 서진아. 서진도 작게 대답했다. 축하해. 실력으로 받은 거야. 준혁은 수상 소감을 밝혔다. LK글로벌과의 협업은 저희 회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특히 강서진 상무님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네트워킹 시간, 여러 협력사 대표들이 서진에게 인사를 하러 왔다. 그 중에는 대성산업 민수 아버지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서진과 준혁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서진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준혁이 서진에게 물었다.
야, 근데 너 진짜 혼자 살 거야?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 없어? 서진이 웃었다. 왜 소개시켜줄 사람 있어? 나 어때? 준혁의 갑작스러운 말에 서진이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준혁은 진지한 표정이었다. 농담 아니야. 나 너 좋아해. 대학 때부터 준혁이 솔직하게 말했다. 근데 그때는 너한테 고백할 용기가 없었어. 너무 잘났잖아. 나는 그냥 평범한 공대생이었고 서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근데 지금은 달라. 나도 내 길을 찾았고 너도 내 길을 가고 있잖아. 우리 같이 가면 안 될까? 서진은 준혁을 바라봤다.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서진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준혁아, 고마워. 진심이라는 거 알아. 근데 나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해. 준혁은 미소 지었다. 알아. 기다릴게. 천천히 생각해.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진은 발코니에서 야경을 바라봤다. 민수 생각이 났다. 그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NGO에서 일한다고 했다. 서진은 핸드폰을 꺼내 차단을 풀고 민수의 SNS를 들어가 봤다. 민수의 최근 게시글에는 아프리카 아이들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오늘 우물 준공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댓글에는 격려의 말들이 달려 있었다. 서진은 작게 미소 지었다. 민수는 자기 길을 찾은 것 같았다. 서진은 준혁의 말을 떠올렸다. 같이 가면 안 될까? 동반자. 서진이 원했던 건 그거였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길을 응원하는 사람. 준혁이 그런 사람일까? 아직은 몰랐다. 하지만 천천히 알아가면 됐다. 서진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기다릴 것이다. 그게 얼마나 걸리든. 주말 서진은 충북 제천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어머니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다. 서진이네 카페라는 간판이 정겹게 달려 있었다. 서진이 들어서자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았다. 우리 딸 왔네. 엄마, 손님 많네. 요즘 입소문 나서 주말에는 만석이야. 다 내 덕분이지. 어머니는 서진이 선물한 새 커피 머신을 자랑스럽게 가리켰다. 서진은 카페 한쪽에 앉아 어머니가 내려준 커피를 마셨다. 엄마 실력이 늘었네. 맛있어. 그래. 요즘 유튜브 보면서 공부했어.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앉으며 물었다. 그나저나 너 민수랑은 어떻게 됐니? 요즘 연락 안 하더라.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엄마, 우리 헤어졌어.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서진은 그날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상견례 자리에서의 모욕, 민수의 소극적인 태도, 그리고 자신의 결정.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어머니가 말했다. 잘했어, 우리 딸. 서진이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결혼이 목적이 되면 안 돼. 행복이 목적이어야지. 내가 불행할 걸 알면서 결혼할 필요 없어. 어머니는 서진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내가 걱정됐어. 민수네 부모님 만났을 때 내가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우리 서진이가 누구 눈치 볼 애가 아닌데 말이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절대 그런 집안에 안 보냈을 거야. 서진도 눈물이 났다. 엄마, 나 괜찮아. 오히려 잘된 일이야. 더 늦기 전에 알았잖아. 그래, 우리 딸 강아지. 어머니가 서진을 꼭 안아줬다. 엄마가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해. 학비도 결혼 준비도.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날 키워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서진은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엄마 덕분에 나 강하게 컸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게. 어머니는 울먹이며 웃었다. 그래, 우리 딸 최고야. 오후에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제천의 작은 거리를 걸으며 어머니가 말했다. 여기 사람들 다 널 자랑스러워해. 우리 동네에서 대기업 상무까지 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서진은 웃었다. 엄마가 소문낸 거지? 당연하지. 내 딸인데. 어머니가 씩씩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아버지 산소에 들렀다. 서진은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다. 아빠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주눅 들지 않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물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서진이 웃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결혼하든 안 하든, 혼자 살든 둘이 살든. 내가 선택한 삶이면 엄마는 응원해. 서진은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엄마 사실 고백받았어. 대학 동기한테. 오, 어떤 애. 착하고 성실하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그럼 됐네. 천천히 알아가 봐. 어머니는 딸의 선택을 믿었다. 서울로 돌아온 서진은 월요일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했다. 어머니와의 대화가 마음을 가볍게 해줬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윤희가 커피와 함께 서류를 건넸다. 상무님, 테크노베이션에서 미팅 요청 들어왔어요. 신규 프로젝트 제안이래요. 이준혁 대표가. 네. 서진은 미소 지었다. 오늘 오후로 잡아줘. 오후 3시 준혁이 회의실에 들어왔다. 노트북과 자료를 잔뜩 들고 왔다.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 무슨 프로젝트인데? 준혁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AI 기반 탄소 배출 추적 시스템이었다. LK글로벌의 ESG 전략에 딱 맞는 제안이었다. 서진은 집중해서 들었다. 질문도 날카로웠다. 초기 투자 대비 ROI는? 데이터 보안은 어떻게 할 건데? 준혁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했다. 미팅이 끝날 무렵 서진이 말했다. 좋은 제안이야. 우리 경영진한테 보고할게. 준혁의 얼굴이 환해졌다. 진짜? 고마워. 일은 일이야. 객관적으로 봐도 좋은 프로젝트니까.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혁도 짐을 챙기며 말했다. 서진아, 저녁 먹을래? 오늘 특별히 미팅 시간 내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일 때문에 시간 낸 건데 뭘. 그냥 친구끼리 밥 한 끼. 부담 갖지 마.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아.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에 갔다. 파스타와 와인을 주문하고 앉았다. 준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저번에 내가 갑자기 고백해서 놀랐지? 서진이 웃었다. 조금. 미안. 근데 진심이었어. 대학 때부터 너 좋아했었어. 준혁이 솔직하게 말했다. 근데 그때는 내가 너무 완벽해 보였어. 학점도 좋고 영어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나는 그냥 평범한 공대생이었잖아. 준혁아, 너 평범하지 않았어. 나는 내가 프로젝트 할 때 밤새워 코딩하는 거 봤어. 열정이 대단했잖아. 서진이 말했다. 준혁이 웃었다. 그거 봤어? 창피하게. 창피할 게 뭐 있어. 열심히 하는 거 멋진 건데. 준혁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서진아, 나 지금도 기다릴 수 있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줘. 날 친구로라도 옆에 두게 해줘. 멀리 가지 말고. 서진은 준혁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준혁아, 솔직히 말할게.
나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 민수랑 헤어진 지 몇 달 안 됐고 그 일이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줬거든. 서진이 말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가 안 됐어. 또 다칠까봐 무서워.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서 기다린다고 했잖아. 나는 내가 치유될 때까지, 다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친구로 있을게. 그리고 그때 가서 다시 물어볼게. 나랑 같이 가면 안 될까? 라고. 서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런 사람이었구나. 준혁은 서두르지 않았다.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 있어주겠다고 했다. 고마워, 준혁아. 서진이 작게 말했다. 친구로 옆에 있어줘.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 그래, 친구. 건배. 준혁이 와인 잔을 들었다. 서진도 잔을 들었다. 건배. 우정을 위하여. 두 사람의 잔이 부딪혔다. 맑은 소리가 울렸다. 서진은 생각했다. 이게 시작일까? 새로운 시작? 아직은 몰랐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3개월 후 서진은 정기협력사평가 회의에 참석했다. 한솔테크 구매팀장이 보고했다. 대성산업의 이번 분기 불량률이 18%입니다. 전분기 대비 5% 개선됐지만 여전히 기준치 10%를 초과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개선 노력은 보이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계약 물량을 30% 추가 감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구매팀장의 제안에 다른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자료를 넘기며 물었다. 대성산업 측에서 개선 계획서는 제출했나요? 네, 제출했습니다. 새로운 품질 관리 시스템 도입과 인력 충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서진은 계획서를 꼼꼼히 읽었다. 진심이 느껴지는 계획이었다. 민수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것 같았다. 실행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여기서 물량을 더 줄이면 대성산업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봐줄 수도 없었다. 이건 비즈니스였다. 이렇게 하죠. 3개월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 동안 불량률을 10% 이하로 낮추면 물량 유지, 실패하면 계약 종료. 어떻습니까? 구매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다른 임원들도 동의했다. 회의가 끝나고 서진은 구매팀장을 불렀다. 팀장님, 대성산업에 우리 품질 컨설팅 프로그램 안내해 주세요. 무료로 제공되는 거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라고 전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상무님. 구매팀장은 서진의 의도를 알았다. 기회를 주되 공정하게.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그날 저녁 서진은 준혁과 저녁 약속이 있었다. 요즘 둘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다. 여전히 친구 사이였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다. 오늘 회의에서 대성산업 얘기 나왔어? 준혁이 물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3개월 유예 줬어. 힘들었겠다. 감정적으로. 생각보다 괜찮았어. 이제는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이거든. 준혁이 서진의 손을 잡았다. 대단해, 너. 프로페셔널하면서도 인간적이야. 서진은 준혁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다. 따뜻했다. 민수의 손이 차가웠던 것과 달리. 준혁아, 나 준비됐을지도 몰라. 서진이 조용히 말했다. 준혁의 눈이 커졌다. 진짜? 응. 천천히 가고 싶어. 서두르지 말고. 근데 너랑 시작해보고 싶어. 서진의 말에 준혁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정말로?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진은 서점에 들렀다.
새로 나온 경영 서적을 구경하다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서진아? 돌아보니 민수가 서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민수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수염이 조금 자랐고 옷차림도 캐주얼했다. 하지만 눈빛은 전보다 맑아 보였다. 민수 씨, 서진이 담담하게. 오랜만이에요.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다.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민수 씨는? 나도. 요즘 바빠서 정신없어. 민수는 손에 든 책들을 보여줬다. 개발 교육에 관한 책들이었다. 아프리카 프로젝트 준비 중이에요. 다음 달에 케냐로 출장 가거든. 민수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다. 좋은 일 하시네요. 서진이 진심으로 말했다. 행복해 보여요. 민수는 잠시 서진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응, 행복해.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 아버지는 많이 실망하셨죠?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처음엔 그러셨어. 하지만 요즘은 조금씩 이해하시는 것 같아. 아버지도 많이 변하셨어. 서진이 덕분에. 제 덕분이요? 응.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평생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봤다고. 서진이를 만나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좁은 세상인지 깨달았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도 그랬어. 서진이 만나기 전까지 나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 좋은 대학 가고 MBA 하고 회사 이어받고.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인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민수는 서점 창밖을 바라봤다. 서진이가 떠나고 나서 깨달았어. 나는 나 자신조차 몰랐다는 걸.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서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래서 회사 그만뒀어. 부모님 기대를 저버리고 내 길을 찾아 나섰지. 처음엔 무섭더라. 근데 막상 시작하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진짜 내 삶인 것 같아. 민수는 서진을 바라봤다. 그걸 가르쳐 준 게 서진이었어. 저는 아무것도 안 가르쳤어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민수 씨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아니야. 서진이가 보여줬어. 자기 길을 당당하게 가는 모습을. 누구한테도 주눅 들지 않고 자기 가치를 지키면서 사는 모습을. 민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미안해, 서진아. 그때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부모님이 너를 모욕할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겁쟁이였어. 부모님 눈치만 보고 너는 생각 안 했어. 정말 미안해. 서진은 민수의 진심을 느꼈다. 이제 됐어요, 민수 씨. 다 지나간 일이에요. 용서해 줄 수 있어? 이미 용서했어요. 오래전에. 서진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민수 씨도 자신을 용서해야 해요. 그때의 민수 씨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민수는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서진이는 요즘 어때? 회사 일은? 잘하고 있어요. 바쁘지만 보람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 민수의 질문에 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있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다행이다. 서진이는 행복해야 해. 누구보다. 민수 씨도요. 민수 씨도 행복하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노력할게. 이제는 진짜 내 삶을 살면서. 두 사람은 서점 앞에서 헤어졌다. 서진은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미련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두 사람일 뿐이었다. 3개월 후
품질 평가 결과가 나왔다. 서진은 회의실에서 보고를 받았다. 대성산업의 불량률이 8.5%로 낮아졌습니다. 목표치 10%를 달성했습니다. 구매팀장이 기쁜 표정으로 보고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품질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한 결과입니다. 특히 우리 컨설팅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서진은 자료를 넘기며 물었다. 지속 가능성은 높습니다.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불량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약 물량 원상 복구하고 우수 협력사 후보로 올려주세요. 서진의 결정에 임원들이 동의했다. 회의가 끝나고 구매팀장이 말했다. 상무님, 대성산업 박 사장님께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미팅 잡아주세요. 일주일 후 민수 아버지가 서진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예전보다 여위어 보였지만 눈빛은 더 진지했다. 상무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사장님. 서진이 의자를 권했다. 민수 아버지는 정중하게 앉으며 봉투를 꺼냈다.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서진은 봉투를 열지 않고 돌려줬다.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건 제 업무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장님, 대성산업이 계약을 유지한 건 뇌물 때문이 아니라 실력 때문입니다. 품질을 개선하셨잖아요. 그게 전부입니다. 서진의 말은 단호했다. 민수 아버지는 봉투를 다시 넣으며 고개를 숙였다. 상무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해 주셔서. 민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 비즈니스를 대하는 법, 그리고 제 아들을 대하는 법까지. 민수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좋은 일하고 있다던데요. 서진이 말했다. 민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이해 못했습니다. 왜 멀쩡한 회사를 버리고 그런 일을 하나 싶었죠. 하지만 요즘 민수 얼굴을 보면 알겠더군요. 저 아이가 진짜 행복하다는 걸. 좋은 아버지시네요. 서진이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이제야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민수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혹시 민수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 제가 너무 심했다고. 직접 말씀하세요, 사장님. 그게 더 의미 있을 겁니다. 서진의 조언에 민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겠습니다. 상무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상무님은 어떻게 그렇게 강하십니까? 모욕받고도 흔들리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민수 아버지의 질문에 서진은 잠시 생각했다.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가치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남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든 제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망은 제 시간을 빼앗아가는 감정이에요. 그 시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쓰고 싶어요. 서진의 말에 민수 아버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배우겠습니다. 이 나이에도 배울 게 많네요. 민수 아버지가 떠나고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복수는 이런 게 아니었을까?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변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 것. 서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저녁, 서진은 준혁과 데이트를 했다. 정식으로 사귄 지 2달째였다. 준혁은 서진이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야? 서진이 물었다. 준혁이 웃었다. 매일이 특별한 날이지, 너랑 있으면. 언제부터 그렇게 달달한 말을 했어? 서진이 웃으며 놀렸다.
너랑 사귀면서부터. 근데 있잖아, 서진아. 준혁이 진지한 표정이 됐다. 나 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누구? 우리 부모님. 서진의 웃음이 멈췄다. 부모님. 그 단어가 주는 무게. 준혁이 서진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은 다르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 안 하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환영하실 거야. 확신해?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내가 부모님한테 너 이야기 많이 했어. 똑똑하고 당당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부모님이 벌써 만나고 싶어 하셔. 준혁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알았어. 만날게. 진짜? 준혁의 얼굴이 환해졌다. 응. 이번엔 진짜 나로 갈게. 숨기지 않고 꾸미지 않고. 서진의 말에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있는 그대로의 내가 제일 멋진 거야. 다음 주 일요일 서진은 준혁의 부모님 댁을 방문했다. 수원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다. 준혁 아버지는 퇴직한 교사였고 어머니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셨다. 초인종을 누르자 준혁 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문을 열었다. 어서 와요, 서진 씨. 준혁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따뜻한 목소리였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준혁 아버지가 나오셨다. 환영합니다, 서진 씨. 편하게 계세요. 서진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준혁 어머니가 물었다. 서진 씨 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서진은 잠시 긴장했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충북 제천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세요. 아, 카페요? 멋지네요. 저도 카페 한번 가보고 싶어요. 준혁 아버지가 물었다. 서진 씨는 LK글로벌 다니신다면서요? 네, 전략기획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일 텐데 대단하네요. 요즘 여성 임원들 정말 훌륭하던데. 준혁 아버지의 말에는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다. 점심을 먹으며 준혁 어머니가 말했다. 서진 씨, 준혁이가 서진 씨 만나고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일만 하느라 힘들어했는데 요즘은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서진이 미소 지었다. 저도 준혁 씨 덕분에 많이 행복해졌어요. 우리 아들이 좀 서투르지만 마음만은 진실해요. 잘 부탁드려요. 준혁 어머니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식사 후 산책을 나갔다. 준혁이 물었다. 어때? 우리 부모님. 좋으신 분들이야. 정말 다행이다. 걱정했어. 왜 걱정해? 준혁이 부모님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시잖아. 서진이 준혁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준혁아. 이런 가족을 만나게 해줘서. 준혁도 서진의 손을 꼭 쥐었다. 우리 가족이 될 거잖아, 언젠가는. 서진은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게 사랑이구나. 존중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 민수와는 달랐다. 준혁은 서진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서 함께 걸어갈 뿐이었다. 6개월 후 LK글로벌 임원 인사가 발표됐다. 서진은 전무이사로 승진했다. 회사 역사상 최연소 여성 전무였다. 승진 소식이 알려지자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다. 동료들, 후배들, 협력사 대표들까지. 그 중에는 민수 아버지의 메시지도 있었다. 축하드립니다, 전무님. 당연한 결과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서진은 짧게 답장을 보냈다. 감사합니다. 대성산업도 계속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승진 축하 파티에서 준혁이 샴페인을 들고 왔다. 축하해, 전무님. 서진이 웃었다. 그렇게 부르지 마. 어색해. 근데 멋있잖아. 내 여자친구가 전무이사라니. 준혁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사장님이 축사를 했다. 강서진 전무는 실력과 인품을 모두 갖춘 인재입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를 이끌어갈 핵심 리더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서진은 무대에 올라 소감을 밝혔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까지 오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회사, 함께 일한 동료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앞으로도 겸손하게,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전무됐어.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다. 엄마, 보고 싶어. 주말에 올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응, 갈게. 그리고 엄마, 준혁이도 데려가도 돼? 당연하지. 우리 사위 될 사람인데. 서진은 웃었다. 엄마, 아직 프로포즈도 안 받았어. 곧 받을 거야. 엄마가 보니까 그 친구 진심이더라. 전화를 끊고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10년 전 첫 출근하던 날이 떠올랐다. 빚을 안고 시작했던 사회생활. 그때는 이 자리까지 올 줄 몰랐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을 믿었다. 그리고 지금 서진은 전무이사가 됐다. 혼자 힘으로.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그게 자랑스러웠다. 핸드폰에서 문자가 왔다. 준혁이었다. 사랑해, 우리 전무님.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평생 옆에서 응원할게. 서진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나도 사랑해. 고마워, 항상. 그리고 사진첩을 열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대학 졸업사진. 서진은 사진 속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나 잘하고 있죠? 주눅 들지 않고 살고 있어요. 1년이 흘렀다. 서진은 전무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고 준혁과의 관계도 깊어졌다. 어느 봄날 서진의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됐다. 발신인은 민수였다. 케냐에서 보낸 편지였다. 서진은 편지를 열었다. 민수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서진아, 잘 지내니? 나는 케냐에서 우물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 오늘 3번째 우물이 완공됐어.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는 걸 보면서 행복했어.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 서진아, 내가 했던 말 기억해? 행복은 안정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라고. 맞았어. 나 지금 돈은 별로 없지만 정말 행복해.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오늘 하루가 기대돼. 그리고 서진아, 진심으로 고마워. 내가 떠나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 꼭두각시처럼 살았을 거야. 부모님이 정해준 길만 걸으면서 넌 내게 용기를 줬어. 내 길을 찾을 용기. 정말 고마워. 마지막으로 행복하길 바라. 서진이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받고 살길 바라. 아, 그리고 내년에 한국 들어가면 연락할게. 친구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 안녕, 서진아. 서진은 편지를 다 읽고 창밖을 바라봤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슬픔이 아니었다. 민수가 자기 길을 찾았다는 기쁨이었다. 그리고 안도감. 우리 모두 제자리를 찾았구나. 서진은 편지지를 꺼내 답장을 썼다. 민수야, 편지 고마워. 나도 잘 지내. 회사 일도 좋고 좋은 사람도 만났어. 너도 행복하다니 정말 다행이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한국 오면 꼭 연락해.
커피 한잔하면서 케냐 이야기 듣고 싶어. 행복하게 서진이가 편지를 붙이고 서진은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정리됐다. 과거는 과거로, 현재는 현재로. 서진은 앞만 보고 걸어갈 수 있었다. 같은 시기 대성산업은 LK글로벌의 우수 협력사로 선정됐다. 시상식에서 민수 아버지가 상을 받았다. 서진이 직접 상패를 전달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전무님. 시상식 후 민수 아버지가 서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전무님,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네, 사장님. 두 사람은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민수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전무님,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회사 운영 방식도, 사람 대하는 방식도. 예전에 저는 사람을 스펙으로만 봤습니다. 학벌, 재산, 집안. 하지만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이제 압니다. 요즘은 직원들을 다르게 대합니다. 출신이나 학벌이 아니라 능력과 태도로 평가합니다. 그랬더니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실적도 올랐습니다. 민수 아버지는 서진을 바라봤다. 전무님이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제가 가르친 게 아닙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스스로 배우신 거예요. 서진이 말했다. 그리고 실천하셨고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민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케냐에서 우물 파는 일하고 있답니다. 편지 받았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서진이 미소 지었다. 민수 아버지도 웃었다. 처음엔 이해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랑스럽습 제시도문 개송니다. 제 아들이 돈이 아니라 의미를 선택했다는 게 그게 진짜 성공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민수 씨는 자기 길을 찾았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서진의 말에 민수 아버지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전무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사람이었는지. 사장님, 서진이 말을 끊었다. 이미 용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사장님은 변하셨어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꾸려 노력하는 게 진짜 용기입니다. 민수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전무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계셔서 다행입니다. 민수 아버지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전무님 행복하세요. 평생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서진도 일어서서 악수를 청했다. 사장님도요. 대성산업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악수를 나누며 서진은 느꼈다. 이게 진짜 복수였구나.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상대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나 자신도 흔들리지 않는 것. 서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가을이 왔다. 서진과 준혁이 사귄 지 1년 6개월째 되는 날이었다. 준혁은 서진을 한강공원으로 데려갔다. 왜 갑자기 여기? 서진이 물었다. 그냥 산책하고 싶어서. 준혁이 어색하게 웃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준혁은 서진의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았다. 서진아, 우리 처음 만난 거 기억해? 응, 대학 새내기 때. 그때 난 너한테 첫눈에 반했어. 근데 고백할 용기가 없었지. 왜?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 나는 그냥 평범한 공대생이었고. 준혁이 서진을 바라봤다. 근데 지금은 알아.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너도 나도 완벽하지 않아. 그냥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야. 서진은 준혁의 손을 꼭 쥐었다. 그래, 맞아. 서진아, 나랑 평생 같이 살래? 준혁이 갑자기 물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준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반지였다. 나는 너를 바꾸려고 하지 않을게.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할게.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응원할게. 쉬고 싶으면 옆에 있어줄게. 내가 우는 날에는 어깨를 빌려줄게. 웃는 날에는 같이 웃어줄게.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진아, 나랑 결혼해줄래?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해줄게. 준혁이 서진을 꼭 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저무는 노을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근데 준혁아, 너 긴장했어? 손이 떨리잖아. 서진이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인데. 준혁도 웃었다. 근데 알았어. 넌 분명 응이라고 할 거라는 거. 우리 서로 잘 아니까. 자신만만하네. 아니, 믿음이지. 우리 사랑에 대한. 준혁이 서진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다. 딱 맞았다. 예쁘다. 서진이 반지를 보며 말했다. 내가 더 예뻐. 준혁이 서진의 이마에 키스했다. 우리 결혼식은 어떻게 할까? 서진이 물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크게 해도 좋고, 작게 해도 좋고, 작게 하고 싶어. 진짜 소중한 사람들만 초대해서. 좋아. 그럼 너희 엄마, 우리 부모님, 가까운 친구들만? 응, 그게 좋겠어.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리고 민수도 초대하고 싶어. 친구로서. 준혁은 놀라지 않았다. 좋아. 과거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고마워. 이해해줘서. 당연하지. 내 과거도 내 일부니까. 나는 내 모든 걸 사랑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준혁의 말에 서진은 다시 눈물이 났다. 나도 사랑해, 준혁아. 정말 많이. 두 사람은 다시 포옹했다. 밤하늘에 별이 떴다.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버지가 생각났다. 아빠, 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요. 아빠가 바라시던 그런 사람이요. 별이 반짝이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대답처럼. 6개월 후 봄 서진과 준혁의 결혼식이 열렸다. 작은 야외 가든 웨딩이었다. 하객은 30명 남짓. 양가 부모님, 형제자매, 가까운 친구들과 동료들이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서진은 심플한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화려한 장식이 없는 순백의 드레스. 그리고 손목에는 어머니께 받은 까르띠에 시계를 찼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귀에는 아버지가 대학 졸업 선물로 주신 작은 다이아몬드 귀걸이. 어머니가 서진의 베일을 정리해주며 말했다. 예쁘다, 우리 딸.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울지 마. 화장 지워줘. 서진도 눈물을 참았다. 행복해라, 서진아.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엄마는 믿어. 고마워, 엄마. 나 키워줘서. 엄마가 고맙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어머니는 서진을 꼭 안아줬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밖에서 음악이 들려왔다. 입장 시간이었다. 서진은 어머니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아버지가 안 계셔서 어머니가 딸을 이끌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준혁은 제단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진도 미소 지었다. 하객석 한쪽에 민수가 앉아 있었다. 케냐에서 일시 귀국한 그는 수염을 깎고 정장을 입었지만 여전히 평화로운 눈빛이었다. 서진과 눈이 마주치자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서진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단 앞에 선 서진과 준혁. 주례가 말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걷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님, 서로를 평생 존중하고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예. 두 사람이 함께 대답했다. 주례가 미소 지었다. 그럼 서약을 낭독해 주십시오. 준혁이 먼저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강서진,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내 강함도 약함도 과거도 미래도 평생 내 옆에서 응원하고 지켜줄게요. 서진도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준혁, 나는 당신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힘들 때도 행복할 때도 서로를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반지를 교환해 주십시오. 준혁이 서진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다. 서진도 준혁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다. 이제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주례의 말에 하객들이 웃었다. 준혁이 서진을 부드럽게 끌어안고 키스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서진은 민수를 만났다. 와줘서 고마워, 민수야. 당연하지. 축하해, 서진아. 정말 행복해 보여.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다. 너도 행복해 보여. 케냐 생활은 어때? 좋아. 정말 좋아. 나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어. 민수가 수줍게 웃었다. 정말? 누구? 같은 NGO에서 일하는 간호사. 케냐에서 의료 봉사하고 있어.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다행이다. 너도 좋은 사람 만났구나. 서진이 진심으로 기뻐했다. 응. 서로 자기 길을 찾았네, 우리. 민수가 와인 잔을 들었다. 건배할까? 우리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좋아. 서진도 잔을 들었다. 두 사람의 잔이 부딪혔다. 행복해, 서진아. 너도 민수야. 이제 정말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 서진은 준혁에게로 돌아갔다. 준혁이 서진의 허리를 감싸며 물었다. 뭐 얘기했어? 그냥 서로 잘 되라고. 서진이 준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이제 진짜 끝이야. 과거는 과거로. 그래, 이제 우리 미래만 생각하자. 준혁이 서진의 이마에 키스했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다. 결혼 1년 후 서진은 LK글로벌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회사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사장이었다. 준혁의 회사도 크게 성장해서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주말 서진과 준혁은 충북 제천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의 카페는 이제 제법 유명해져서 주말이면 손님이 줄을 섰다. 엄마, 손님 진짜 많네. 서진이 놀라며 말했다. 그러게. 요즘은 서울에서도 온대. 어머니가 내려준 커피를 마시며 서진이 말했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 뭔데? 우리 아기 생겼어.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정말? 응, 이제 3개월째. 서진이 배를 쓰다듬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서진을 안아줬다. 세상에, 우리 서진이가 엄마가 되다니. 준혁도 활짝 웃었다. 장모님 잘 부탁드립니다. 뭘 부탁해? 엄마가 다 도와줄게. 오후에 세 사람은 아버지 산소에 갔다. 서진은 묘비 앞에 앉아 말했다. 아빠, 저 결혼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가 바라시던 그런 사람. 그리고 곧 아기도 태어나요. 아빠의 손주예요. 아빠, 저 아빠 말씀대로 살았어요.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힘들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준혁이 서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장인어른, 서진이 잘 지킬게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어머니도 남편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 딸 훌륭하게 컸죠? 당신이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혁이 물었다. 우리 아이 이름 뭐로 할까? 서진이 생각하다 말했다. 아빠 이름 한 글자 넣고 싶어. 아빠를 기억하는 의미로. 좋아. 그럼 딸이면? 준서. 준혁의 준, 서진의 서. 아들이면? 준우. 준혁의 준, 우주의 우. 넓은 세상을 품는 아이가 되라고.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이름이야. 준혁아, 고마워. 서진이 갑자기 말했다. 뭐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서 바꾸려 하지 않고 당연한 거잖아. 너는 이미 완벽해. 아니야, 나도 불완전해. 실수도 하고 화도 내고. 그래서 더 사랑스러워. 완벽한 사람은 무서워. 불완전해서 인간이잖아. 준혁의 말에 서진은 웃었다. 우리 아이도 그렇게 키우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있는 그대로가 소중하다고. 그래, 그렇게 하자. 준혁이 서진의 손을 잡았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다. 서진은 생각했다.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하지 않지만 진실한 것.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것.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 서진은 일기를 썼다. 오늘 아기 소식을 엄마와 아빠께 전했다. 엄마는 우셨고 아빠는 분명 하늘에서 웃고 계실 것이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된다. 내 아이에게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내 가치는 내가 정하는 거야. 남이 정하는 게 아니야. 학벌도 외모도 돈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야. 착하고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 그게 진짜 품격이야.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싶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함께 걷는 거라고. 나는 험한 길을 걸어왔다. 아버지를 잃었고 빚을 졌고 무시당했고 상처받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다. 행복하게. 내 아이도 힘든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엄마도 힘들었지만 이겨냈다고. 너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엄마는 항상 내 편이라고. 서진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버지의 별일 것이다. 서진은 작게 손을 흔들었다. 잘 자요, 아빠. 나 정말 행복해요. 침대에 누워 준혁이 서진을 안아줬다. 오늘 피곤했지? 응, 조금. 근데 행복한 피곤함이야. 잘 자, 내 사랑. 잘 자, 여보. 서진은 눈을 감았다. 마음이 평온했다. 복수는 끝났다. 아니, 복수가 아니었다. 이건 성장이었다. 상처를 이겨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민수네 가족을 용서했다. 그들도 변했다. 민수는 자기 길을 찾았고 민수 아버지는 더 나은 사람이 됐다. 그리고 서진 자신도 성장했다. 상처를 안고 살던 여자에서 당당하고 행복한 여자로. 이게 진짜 승리였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진정한 품격은 화려함이 아니다. 상처를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이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승리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어요. 상처를 이겨내고 더 나은 내가 되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이제 알았어요. 진짜 승리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였다는 걸. 오늘도 당신의 인생이 누군가의 기준이 아닌 당신의 가치로 빛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